2022년 2회 CBT 기출보건 문제입니다. 1번 자체 인덕턴스 30mH 헨리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흘릴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몇 주울인가? 먼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요. 2분의 1 Li 제곱이었고요. 단위는 주울입니다. 여기서 L이 자체 인덕턴스, 즉 자기 인덕턴스 얘기하고요. 여기 I가 전류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2분의 1 곱하기 자체 인덕턴스는 30mH 헨리래요. 자, 그럼 여기서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잖아요.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I, 전류가 20A예요. 그래서 I의 제곱이니까 20의 제곱이 되겠죠. 이 수식을 풀어보면 정답은 6줄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4ohm의 저항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전력식 P는요. VI였고요. 얘랑 같은 식은 I제곱 R도 있었죠. 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이 V에 IR 대입하면 I제곱 R 되고요. 또 I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였죠. 그래서 이 I 대신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4ohm 저항 R을 주었고요. 또 100V V를 주었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 이 식을 쓸 거고 저항 4, 전압은 100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식 풀면은 250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500W가 없어요. 그렇다면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꿔볼게요. 킬로와트는 이 킬로가 10의 3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수수 좀 앞으로 당겨주고요. 10의 3승 붙인 와트는 2.5 킬로와트가 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3m 떨어진 점 P와 2m 떨어진 점 Q와의 전위차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전위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전위는 여기 Q라는 전하가 있고요. 이 지점에서 무한히 떨어진 지점에 단위점 전하 1쿨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점 전하 1쿨롱을요. 이 Q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 이 지점까지 가져올 때의 일 에너지를 전위라고 하고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해서 전위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 여기서 무한히 떨어진 지점에 단위점 전하 1쿨롱이 있을 거예요. 이 1쿨롱을 여기서 2m 떨어진 지점까지 가져올 때의 전위를 VQ라고 할 거고요. 3m 떨어진 지점까지 가져오는 이 전위를 VP라고 할 거고요. 이 전위의 차를 전위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위식 V는요. 4파이 입실론 R분의 Q입니다. VP 먼저 구해보면 VP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고 공기 중이니까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는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어요. 그리고 요 R 얼만큼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때 Q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요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90이 나오겠네요. V, Q를 구해보면요. 얘는 똑같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인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었고 떨어진 거리는 2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전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요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1.59 계산하면 135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VP와 VQ의 전이차는 135 빼기 90 하면은 45가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35민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단락하였을 때 전류 I를 물어보았는데요.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지금 기전력이 1.5, 내부 저항이 0.3이래요.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한다는 거겠죠? 5개를 연결하면요. 이때 기전력은 합해져요. 그래서 전체 기전력은 1.5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7.5V가 되겠네요. 그리고 내부 저항도 직렬이니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5ohm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단락시켰대요. 얘 5개를 연결하고 부하가 없이 단락시켰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고요. 저항은 1.5, 전압은 7.5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저항값이 R1이 가장 크고요. R4가 가장 작대요. 이 순서인데 이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류는요. 저항분의 V죠. 전류가 최소로 흐르려면 저항은 가장 커야 합니다. 전류가 최소이려면 저항은 최대여야 하고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R1에 흐르는 전류가 R2, R3, R4로 각각 나뉘어 들어가죠. 이거는 키르호프 제1법칙 KCL이라고도 하죠. 들어오는 전류의 합,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법칙에 의해서 키르호프 제1법칙에 의해서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 R1에 흐르는 전류는 R2, R3, R4에 각각 흘러 들어갈 거고요.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 I3, I4 각각의 전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I1은요. I2 더하기 I3 더하기 I4가 됩니다. 그렇다면 I1에 흐르는 전류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 R2, R3, R4 중에 뭐가 제일 작아?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만 봤을 때 지금 저항의 크기가 R2가 가장 크대요. 전류가 가장 작으려면 저항이 가장 커야 하는데요. I1은 가장 큰 전류로 배제하고 가장 큰 저항은 R2입니다. 그렇다면 R2에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을 사용한다. 먼저 기자력 F는 NI, 이거는 R 파이였죠. 이 기자력은 힘이어서 기본적으로 뉴턴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N, 턴이잖아요. 그래서 T, 요거 I, 전류의 단위 암페어 해서 암페어 턴의 단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는 누설 자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자기장 내에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기전력 아니고요. 자기장 내에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이 도체가 운동을 하겠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전력, 전자력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나오니까요. 전자력이라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여기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면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자속이 형성된다고 했고요.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되면 결국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흡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1번. 도선의 전체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전기 저항 R을 살펴보면요.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L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선의 전체 최적을 말하는데요. 도선 이런 원통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단면적을 S라고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 최적은 S 곱하기 L이 될 수 있겠죠. 이 전체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2배 늘린대요. 이 길이를 2배 늘리면요. 그럼 이 단면적은 2분의 1이 돼야 전체 최적이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단면적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2분의 1 S가 되고요. 길이는 2배 늘었으니까 2L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로 S분의 L이 되고요. 저항은 아까에 비해서 4배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21번. 직류 분권 발전기에 전기자 저항 0.1옴, 전기자 전류 0.5A, 유도기 전력 110.5V일 때 이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분권 발전기는요. 여기 전기자가 있고 이 전기자에 전기자 저항도 있죠. 여기 계자가 있고 여기에 단자 전압이 있습니다. 여기 발생하는 기전력이 전기자 전류가 이쪽으로도 부하로도 가고 계자로도 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 유도기전력 E는요. 단자 전압 더하기 여기서 소모되는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이렇게 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때 전기자 저항이 0.1옴이래요.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105고요. 유도기전력은 110.5래요. 요게 계산하면 10.5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10.5가 있으니까 넘겨서 계산하면 V는 100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전기자 반작용을 살펴볼 건데요.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발전기에서 N극, S극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요. 얘네가 계자죠. 그래서 이 자기장 안에서 이 전기자를 운동시켰더니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라는 게 직류 발전기고요.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흐를 때는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주변에 발생할 거예요. 이때 이 전기자 권선에 발생하는 자기장이 이 주 계자에 영향을 줘서 이 주 자극의 자속 분포와 크기가 변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은 전기적 중성축 이동이고요. 주자속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브러쉬 사이에 불꽃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책으로 중성축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보극 설치 있고요. 그리고 보상권선 설치가 있습니다. 이 보극 설치는 중성축에 보조로 자극을 설치하는 것을 보극이라고 하고요. 보상권선은 여기 이 계자에 따로 또 권선을 감아서 전기자 자속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고요. 균합판 설치는 아닙니다. 이 균합판은요.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할 때 부하를 균등하게 분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이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24번. 동기전동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기전동기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은요.
부하의 변화에도 속도가 일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속도 조정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송풍기, 압축기, 분쇄기 이런 애들은 속도 일정하고 속도 조정이 어려워도 괜찮은데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속도 조절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 전동기는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28번입니다. 변압기를 운전하는 경우 특성이 악화, 온도 상승에 수반되는 수명이 저하, 기기의 소순 등의 이유 때문에 지켜야 할 전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지켜야 할 전격이 아닌 것은 전격 저항입니다. 전격 저항이라는 건 없어요. 보통 전격 용량에서 전격 용량은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고요. 전격 저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9번. 변압기에서 2차를 1차로 환산한 등가 회로의 부하 소비 전력 P2에는 실제의 부하 소비 전력 P2에 대해 어떠한가? 등가 회로에서의 부하 전력과 실제 부하의 소비 전력은요, 같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30번. 변압기 델타 Y 결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1차 선간 전압과 2차 선간 전압 간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요거는 맞죠? 왜냐면 지금 델타 결선, Y 결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할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면은 여기서의 선간 전압과 여기서의 선간 전압은 위상차도 발생하고 크기도 Y에서 루트 3배 크죠? 그래서 2번도 루트 3배 높일 수 있어 승합 변압기로 적합하다도 맞습니다. 3번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단절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여기 Y결선에는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죠. 4번 변압기 2차 측의 상전류, 여기 흐르는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 되어 대전류에 적합하다. 이 상전류는요, 여기 선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에요. 정답 4번입니다. 33번 50Hz 6극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955rpm일 때 슬립은?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50Hz 6극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 먼저 구해볼게요. 동기 속도 NS는요, P분의 120F였죠. 그리고 얘는 6극이고 120 곱하기 50Hz래요. 얘네 없애고 나면 동기 속도는 1000rpm이네요. 이때 회전수가 955래요. 그렇다면 회전자의 회전 속도 N은 955고요. 슬립 S는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죠. 그리고 계산해보면 1000분의 1000 마이너스 955예요. 얘네가 45가 되고 정답은 4.5%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40번.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인데요. 먼저 정특성이라는 것은요, 부하를 접속하지 않고 직접 직류전압을 가했을 때의 각극의 전압, 전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다이오드 정특성은요, 다이오드의 정방향 바이어스를 걸 때와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 때의 전압과 전류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이오드의 정특성 한번 살펴보면 다이오드 전압이고 전류입니다. 점점점 다이오드를 0에서 플러스 정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해 줄 거예요. 점점 크게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갑자기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0.7V 이후부터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역방향 바이어스는 원래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흐르지 않다가 어느 정도 항복 전압이 지나면 반대쪽으로 전류가 확 흐르게 됩니다. 이게 다이오드의 정특성입니다. 43번. 플로우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목례 부분에서 절연전선으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선의 굵기가 몇 제곱미리 이하인 경우인가가 문제인데요. 옆에 해설을 살펴보면 KC 규정에 플로우덕트 공산에서 전선은 연선이고 단면적 10제곱미리 이하인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인데 여기서 알루미늄이란 소리 없으니까 정답 4번입니다. 44번. 지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 최저 인장 하중은 4.3kN이었죠. 정답 2번입니다. 45번. 케이블 덕팅 시스템에 시설하는 배선 방법이 아닌 것은 케이블 덕팅 시스템은 플로어 덕트 공사, 셀룰러 덕트 공사, 금속 덕트 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2번이 아닙니다. 47번. 저압 이윤 연결 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이거 맞고요. 2번 전선의 굵기는 1.5제곱미리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여기 맞죠. 4번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8번 수용률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먼저 수용률이라는 건 건물 내에 설비된 총 부하 용량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최대 수용 전력 합계와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부하 설비에 비해서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냐라는 것이 수용률이고요. 여기서 총 부하 설비를 구해보면 전등 설비 300, 전열 설비 900, 전동기 설비 1200, 기타 설비 200이래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것이 총 부하 설비 용량이 될 거고요. 여기에 최대 수요 전력이 208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 2080을 계산하면 80%가 나오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59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한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 전압 400V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여기 규정을 보면요. 사용 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